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 2021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복지 사업법이 바뀌고 또 이제 커리큘럼이 바뀌면서 이 사회복지 법제론이라는 과목이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으로 이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 법제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이라는 과목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배울 과목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하고 지난 이제 2021학년도 1학기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수업을 했어요. 지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학기에는 우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또 잘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과목을 잘 배워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을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1학기 때 배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 10과목을 배우고 선택 과목 7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17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17과목을 배움으로 인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이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이수를 하게 되면, 수료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격증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증과 다릅니다. 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뭐 교수든 학생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제 역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전문학사를 취득을 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가건 아니면은 이제 전공심화과정 2년을 신청을 해서 이제 전공심화과정 이제 3, 4학년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자격 취득을 하는 것은 쉽지만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뭐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종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늦으면 늦을수록 힘들어져요. 물론 이제 늦게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바로 취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1년 동안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전공심화 같은 경우는 4년제잖아요. 전문학사가 아니라 이제 학위를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졸업 예정자라고 할지라도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서 한 20여 명이 이제 전공심화 우리 사회복지과 전공심화에 입학을 해서 이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응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복지사 한 1급 자격증을 응시를 17명이 했는데요. 10명이 합격을 했어요. 7명만 떨어졌죠. 그만큼 우리 전공심화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전공심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제 시험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전공심화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전공심화에 들어와서 학사학위도 사회복지 학사학위도 취득을 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을 얘기하면서 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들어오셨을 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우리 앞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되는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얼떨결에 이제 수업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2학년 2학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학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사회 진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10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또 7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실습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17과목을 우리 학과에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 과목 10과목이 있죠. 10과목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사회복지 개론, 사회복지 개론. 두 번째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세 번째 사회복지 조사론이에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 기초과목으로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개론, 또 사회복지 조사론. 이렇게 세 과목을 사회복지 기초과목이다. 이 필수 과목 세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목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과목이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법과 제도라는 과목으로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렇게 세 과목, 이것을 사회복지법과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과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방학 동안에 했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10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이 10과목 필수 과목, 사회복지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렇게 해서 10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 외에 이제 7과목이 선택 과목이죠. 예, 선택 과목으로 이제 우리가 배운 과목 중에 아동복지론. 제가 아동복지론 강의를 했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자원봉사론, 또 정신건강론. 뭐 이렇게 해서 한 7과목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필수 과목 10과목 중에서요, 맨 앞에 얘기했던 사회복지 개론을 빼고 맨 뒤에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현장을 뺀 8과목 있잖아요. 8과목. 이 8과목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매년 1월달경에 1월경에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1월달에 이제 20회 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첫 교시가 뭐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조사론. 요게 이제 사회복지 기초 과목으로 2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25문제씩. 그래서 첫 교시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또 사회복지 조사론, 이렇게 해서 50문항을 시험을 봐요. 50문항을 50분 내에,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1분당 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해서 세 과목에 25문항씩 75문제, 75분의 문제를 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교시에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또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렇게 세 과목에 걸쳐서 각 25문제씩 75문제를 75분 안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과목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배워야 되는, 잘 이수하고 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1급 시험을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8과목은 꼭 잘 수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1학기 때 저한테 배웠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거 매우 중요하죠. 또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은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8과목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자, 1교시에 뭐라 그랬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 조사론, 이렇게 2과목 50문제를 푼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교시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세 과목을 가지고 2교시 시험을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교시는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렇게 해서 세 과목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개론은 어떤 실천적인, 우리 사회복지 실천가가 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폭넓게 이제 이렇게 총론적으로 이제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필수 과목 10과목 중에서 이렇게 8과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이제 배우는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 과목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또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뭐 자원봉사론, 또 정신건강론, 뭐 이 여성복지론 이런 것들에 대한 7과목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내가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동복지론을 한번 배워보면서 내가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시설에 가서 내가 종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대상별 아동복지를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를 딱 배우면서 내가 노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내가 근무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주로 대상별, 분야별 이렇게 탐색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7과목을 선택을 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노인복지론, 또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그 다음에 가족복지론, 또 정신건강론, 또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은 여성복지, 이런 것들은 주로 대상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선택 과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후에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또 사회복지 정책론도 아마 이번 2학기 때 있을 거예요. 이런 행정론, 정책론, 또 이 법제와 실천 이런 과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장시간 동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그래서 17과목에 대한 간단한 개략적인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이후에 이 전문학사를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전공심화의 과정에 입학을 해서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필수 과목인 8과목에 대해서 8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1교시에는 어떤 과목을 2교시에는 어떤 과목을 3교시는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교수님 아니면은 다른 분들 설명을 안 하실 거예요. 교수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2학년 A반하고 B반하고 그리고 본교산업체 2학년 반 이렇게 제가 이제 세 반을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A반이든 B반이든 본교산업체반이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두셨다가 또 잘 명심을 해두셨다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어렵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또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왜냐하면은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한 35% 정도, 응시자의 35%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17명이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 10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작년에 제가 처음 이렇게 지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올해는 한번 100% 우리 전공심화 과정에 있는 학생들 100%가 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을 하자, 이런 목표로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그 전공심화 과정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를 담당을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 내지는 이제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은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배우는 거예요. 법. 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배우면 우리가 이제 참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 법을 모르고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 법을 잘 배워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은 아니지만 좀 자주죠. 우리 윤춘모 교수의 행복한 세상이라는 유튜브에 뭐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이게 다 법이에요. 법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법을 잘 알게 되면 많은 클라이언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법을 잘 배우면 나도 유익이지만 상대방에게도 많은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각종 제도와 법 이런 것들을 배워두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참 복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교수로 있으면서 특히 이제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뿌듯하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렇게 이런 법과 제도 이런 정책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참 저에게 굉장히 큰 보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회복지 법제, 뭐 실천론, 또 실천 기술론,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지식 전달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법과 제도를 이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제 법제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사회복지 법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법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그리고 그 법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이것을
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잘 들어도요, 잘 들어두시면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25문제 중에서 거의 25점을 다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미리미리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요 과목을 잘 이제 들어두시면 각종 이제 우리 4대 보험, 5대 보험, 5대 사회보험, 또 뭐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뭐 여성복지법, 또 장애인복지법 등등 뭐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이 다양한 법을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 법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면요, 실제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배웠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난 1학기 때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배웠잖아요.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이거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중에서 이 정보 제공 기술이라는 게 있었죠. 이 정보만 잘 제공을 해도 이 법과 제도, 정책을 클라이언트들한테 알려주기만 해도 엄청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위해서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본인도 도움을 받고 또 상대방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 동안 이번 이제 2학기 마지막 학기인데요. 한 학기 동안 이제 우리 2학년 A반, 2학년 B반, 또 본교산업체 2학년 우리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한 학기 동안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는 이제 전공심화 과정에 진출을 할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간에 취업을 하던 전공심화에 입학을 하던 꼭 필요한 것들은 이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이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우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우리 오늘 이제 2학기 첫 수업인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왜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을 배우는지, 또 우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한 학기 동안 우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을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제 강의 계획서 2021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의
강의 계획서를 쭉 한번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2학기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에 잘 들어두시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잘 들어두시면 그냥 2학기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이 큰 숲을 오늘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숲 속에 딱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나무를 하나씩 이거는 무슨 나무고, 이거는 무슨 나무고, 이거는 무슨 나무다. 그래서 그 각각의 나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숲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한 학기가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과목 2021학년도 2학기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배울 과목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배울 내용들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과목을 담당할 교수는 윤춘모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죠? 다 아시죠? 만약에 모르시면 간첩이죠. 간첩이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경민대학교에 온 지는 꽤 됐습니다. 이제 1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여기 경민대학교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성남시가 제가 이제 고향인데, 이 성남시에서 이제 성남시 의회 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 의회 의원을 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법률을 제정을 하고 또 개정을 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사회복지법과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일에 많이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법제론 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이라는 과목을 담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여기 학교에 온 이래로 계속 사회복지법제 교과목을 2학년 2학기 때 항상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에 제가 쭉 쌓인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를 믿고 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을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목은요. 사회복지법의 개념, 체계, 법원,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사회복지법상의 권리 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사회복지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요.
또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에게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또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 급여를 이렇게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사회복지법상에서 이런 권리를 이렇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적법,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네 번째가 중심이에요. 중심. 사회보장기본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공공부적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좀 범위를 넓히면 사회서비스법과 관련돼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복잡하지? 네, 복잡할 겁니다. 또 저거 어렵겠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쉽게 다 잘 강의를 할 테니까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복지법 쉽게 강의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요, PPT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되었듯이 이번 이제 2학기 수업은요,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개강일로부터 9월 한 달 동안 9월 달까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방학을 하면서 2학기 수업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방학을 했어요. 근데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갑자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차 대유행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제 선포가 되면서 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걸 가감하게 전면 대면으로 수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교 방침은 대략적으로 1주차나 2주차까지는 비대면, 그리고 나머지는 1학년과 2학년 1학기 때 했듯이 격주 단위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각 과별로 이제 회의를 해서 각 과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는 9월 한 달간은 일단은 좀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이론 과목은 실기 내지는 실습 과목이 아닌 이상에는 이론 과목은 가급적이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다 이론 과목이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오 없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비대면으로 9월 달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서는 아마 그때 좀 이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이 되게 되면 격주 단위로 대면과 비대면이 이렇게 혼합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전면 호전이 완전 호전이 된다 그러면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9월 한 달 동안은 비대면 수업으로 한다.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한번 그때 코로나 상황을 봐서 다시 결정을 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습평가 방법은 출석 2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안 내줘요. 과제물을 안 내주죠? 지금까지 과제물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해드리는 거죠. 좋죠? 예. 가제물 내주는 교수님보다 가제물 안 내주는 교수님이 싫은가요? 아니죠? 예. 자, 가제물을 저는 안 내주고 출석 20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점수는 여러분들이 출석만 하면 돼요. 비대면일 때는 동영상만 시청을 하면 출석 점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점은 그냥 거저주는 점수니까요. 여러분들 꼭 출석 점수 빠지지 않도록 다 2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한 번 결석을 하게 되면 2점씩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4회 결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F예요. 그러니까 결석을 하더라도 3회 이상을 넘으면 안 돼요. 한 번 결석은 2점씩 감점이 된다. 그리고 한 번 지각을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감점을 하는데요.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무조건 출석만 하면 20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간고사 40점, 기말고사 40점인데요.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배웠듯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문제를 가르쳐 준 것만 잘 공부를 하면 다 여러분들이 A+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문제를 다 가르쳐 줬는데도 공부를 안 해. 안 되죠? 한번 여러분들 이번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내가 한번 A+로 한번 맞아보자. 예. 교수님이 다 문제도 가르쳐 준다 그랬고 출석만 하면 20점 그냥 출석 점수 받고 100점 맞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도 이 서술형이 아니라 뭐 단답형, 가로넣기, 뭐 공X 요 정도로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예요, 교재. 이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이라는 과목이에요. 이 교재입니다. 이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요게 보면 5분이 이제 교재를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본 이름이 있어요. 윤춘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같이 공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문사 출판사에서 출판한 2019년도에 출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이라는 과목 요 교재거든요. 요 교재는 이 동문사에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요거 동문사 우리 상무님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책을 구입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책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공동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마 좀 할인 혜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문사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윤춘모 교수의 공저한 책입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는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함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꼭 명심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에 대해서 왜 이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을 배우는지, 이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강의 계획서 중에서 우리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 이 동문사 출판인데요. 제가 같이 이렇게 공저를 한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이 책을 잘 준비를 해서 함께 수업에 임하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업에 참여하셨는데요.
잠깐 휴식을 좀 취하신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